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시민의 삶을 한층 편안하게 해야 할 행정이 되려 그 반대가 된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천 원도심의 한 도로는 시민들의 보행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해결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 현장을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원미구청 인근의 좁은 일방통행 도로. 노상주차장과 통행차로 보행로인 인도를 합해 전체 폭 8m 정도입니다. 문제는 인도가 중간에 끊겨 길을 걷던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갑니다. 이건 자동차가 일자로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 여기 누구요? 인근 주택 건축물이 우후죽순 새로 들어서면서 사유지에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통행로, 즉 인도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인도 같은데 다 주차장을 만들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민원은 넣어보셨어요? 아니 넣어야 소용없다니까 여기서는. 길 따라 곳곳이 모두 비슷한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가 끊겨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200m 정도를 걸어봤는데 원도심 골목길의 보행 환경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차도로 걷자니 불법 주정차부터 이륜차까지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고령자이거나 보행약자일 경우에는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다 원래 일로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보행했었는데 보행에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지. 갑자기 길이 있다가 길이 없어지니까 너무 황당하죠.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본격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건 2년여 전. 엄연한 사유지라 지자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건축, 도시계획, 건설, 교통 등 연계된 부서만 많게는 5곳. 문제는 횡단보도 신설 등 이를 대체할 주민 안전 대책을 찾겠다고 했지만 시간만 흘렀습니다. 열악한 보행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에 부천시는 건축 허가 심의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거나 추후 원도심의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유사한 원론적 답변을 2년째 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안을 삼았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주민들이 편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의 도로들을 정리하고 그 장부상에 부천시로 편입을 하거나 어떤 정리가 필요했었어요. 할머니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내려올 수도 없어요.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을 기점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부천시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지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한 해 10만 건 안팎. 지난 3년 동안 부천시에 접수된 법정 민원의 처리율은 해마다 100%에 가깝습니다. 또 고충 위주의 국민신문고 빅데이터를 보니 부천시에는 매년 교통과 도로,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10만 건이 넘는 불편사항이 다수 접수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답변을 하게 되면 일단 처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질적 반복 민원에 대한 실제 해결 여부와 연결짓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거는 다 100% 처리를 하기 때문에 100% 처리를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민원이 요구한 사항을 이렇게 해결해 준다거나 이거나 법적이나 뭐 불가능해서 불가하다는 이렇게 답변이 나가는데 그거를 따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답변을 한 것도 다 처리로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 통계와 시민이 체감하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괴리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원도심 지역은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구성되다 보니까 다양한 주차 문제라든가 지역 그 인프라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들을 노력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나 있다는 것을 좀 투명하게 보는. 주민들의 불편에서 시작된 고질적 민원이 더딘 행정 절차에 갇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민원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놓고 다른 6개 지자체 지역과 경쟁 중인 김포시가
최근 한 대학의 연구 자료를 인용해 김포시가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만든 연구팀은 김포시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이관성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14일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로 김포시가 확실한 우위를 재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난해 말 연세대 연구팀이 발표한 수도권 스케이트장 건립적지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김포시는 해당 연구팀이 서울 접근성과 인구 밀도, 각종 선호 깊이 요인을 반영한 결과 서울과 가까운 김포 남동부와 양주 남부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분석한 입지 적합도 점수에서 양주보다 김포가 높게 나와 결국 김포가 유리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연구 논문에서 김포시가 다른 경쟁 도시들보다 유리하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구팀이 분석한 입지 적합도 점수에서는 오히려 유치 경쟁 중인 인천 서구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연구팀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김포시 보도자료와 이를 받아 쓴 기사들을 봤다며 김포시의 해석이 잘못됐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김포가 최적지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정치적 레토릭으로 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포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담당 부서에도 물어봤습니다. 김포시 체육과 관계자는 연구팀이 분석한 입지 적합도 점수 지도에서 양주나 동두천보다 김포 점수가 높게 나와 김포를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서구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엔 답변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광역교통과 인구 밀도, 서울 접근성 등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 파란색이 짙을수록 입지 점수가 높은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수도권 경쟁도시 4곳을 입지 점수 지도로 보면 인천 서구 청라 지역이 가장 짙은 색이고 김포 남동부와 양주시 남부, 동두천 순으로 옅은 색을 띱니다. 인천 서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관계자는 김포시가 이번뿐 아니라 지난해 6월에도 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인천 서구 언급 없이 김포가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광역교통 거점 여부와 국제공항과의 근접성이 중요하다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임에도 인천 서구가 비교 대상에서 빠진 것처럼 알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미디어가 의뢰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진행한 국제스케이트장 입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최우선 입지 조건을 묻는 질문에 경기와 인천, 강원에서 모두 광역교통 거점 여부가 가장 앞섰다는 결과가 담겼습니다. 김포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거나 최적지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천 서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관계자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인천 서구 언급이 빠진 채 김포와 양주, 춘천 비교만 나와 기자에게 항의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역교통 거점 여부와 국제공항 접근성을 비교하는데 7호선과 공항철도, 인천지하철과 GTX 노선 계획, 공항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까지 있는 인천 서구를 비교해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서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관계자는 김포가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라고 내세우는 근거들이 사실과 다르지만 인접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위해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포시는 19일에도 연세대 연구팀이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적지로 김포가 유리하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지난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를 통해 김포가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임이 알려졌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 동안 매년 0.5%씩 올려 13%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인 소득 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지난 21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안보다 소득 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등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성인 한글 문해교육의 수업료 등을 전면 무상화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수강생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국가 등이 지원하더라도 기관에서 별도 수업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는 결국 비문해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학습을 포기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 없이 비문해자의 한글 문해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해 문해교육의 활성화와 기회 균등을 달성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중점 갈등관리 대상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시는 공론화 갈등관리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주요 정책 사업의 중요도와 갈등의 심화 여부, 시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1등급 사업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1개 사업이 선정됐고 2등급 사업은 부평 캠프마켓 공원 조성 사업과 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지역 개발과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풀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하고 갈등 조정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사랑 상품권인 인천이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 수수료 환급 변경 등 운영 방식 개선에 나섭니다. 시는 일부 가맹점이 인천이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이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유지해 실제 연매출이 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시는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이음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75만 원,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425만 원으로 환급 상한액을 설정해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이음 월 결제액이 2억 5천만 원을 넘어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 안내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지역화폐 부천페이 운영 대행사인 코나이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수익 반환 소송을 최근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최근 법리적 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부천시는 소송의 주요 쟁점인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과 협약서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없었고 경기도 보도자료와 협약서 등의 기재사항만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여 다시 판단받아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미리 충전해놓은 선수금 이자 수익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5월 소송을 시작한 이후 6차례 변론을 거친 끝에 1년 8개월 만인 지난 2월 초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경기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 우선협상 대상자에는 코나아이가 선정됐으며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